우리가 선크림만 잘 바르면 동년배에 비해서 5년은 더 어려 보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피부 노화, 우리가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 예방뿐만 아니라 피부 염증, 피부 암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원장님, 근데 이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되는 건가요? 주변에 보면은 선크림을 안 발라도 피부 좋은 사람 많던데요? 피디님 오늘 선크림 바르고 오셨나요 혹시? 아, 저 안 발랐죠. 지금 오시는 길에 안 발랐어요? 네, 안 발랐어요. 한번 저 따라와 보세요. 제가 왜 선크림 발라야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른쪽만 선크림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제가 피부 진단기 촬영 한번 도와드릴게요. 머리. 근데 무료로 하는 거 맞죠, 원장님? 저? 나가실 때 주차비만 좀 내주시고 이번에 턱 대고 자, 소리 날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자, 우리 요거 보시면 네. 이 오른쪽 사진은 자외선광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만 아까 선크림 바르셨죠. 네. 왼쪽 부분은 자외선이 그대로 피부에 흡수되는 거고 오른쪽을 보면 이 검정, 어두운 만큼 자외선이 차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덜 바른 부분이 이렇게 네. 보이죠? 눈가나 네. 이마 헤어라인 쪽. 네. 이만큼 한번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에 의해서 자외선 차단이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안 바른 쪽 네. 눈에는 크게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 다 안쪽에 네. 있는 색소들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 원장님 질문 드리자마자 바로 끌고 가셔서 촬영해 주시니까 그냥 뭐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맞아요. 한번 보면 아, 내가 발라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선크림을 잘 바르는 게 저의 동안 비법이에요. 우리가 선크림만 잘 바르면 동년배에 비해서 5년은 더 어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피부 노화, 우리가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 예방뿐만 아니라 피부 염증, 피부 암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원장님, 근데 시중에 보면은 그 선크림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게 저한테 맞을지, 그리고 어떤 게 효과가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크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선크림 바르세요라고 여쭤보면 아, 불편해요, 너무 오일리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지 못해서 바르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세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자외선 차단 지수예요. 두 번째는 선크림 제품 종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선택해서 꾸준히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 지수 확인하기예요. 우리가 피부에 들어오는 자외선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UVA, UVB, UVC. UVC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다행히도 UVC는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존층에 다 흡수가 돼서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양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우리가 피부암이나 우리가 바닷가 가면 막 빨갛게 화상 입잖아요. 네.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게 UVB예요. 근데 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지표면 도달 양이 한 5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은 가장 파장대가 길고 늘 만나는 UVA 자외선이에요. 지표면 도달량이 한 8, 90% 정도 높고 지금 현재 이 실내에 있어도 창문이 있다면 UVA는 투과가 돼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자외선은 UVA와 UVB입니다. 선크림을 보면 이 UVA와 UVB에 대한 차단 지수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 SPF 그리고 PA라고 적혀 있어요. 쉽게 외우려면 PA, UVA를 막는다. 얘는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아니라. 플러스 수가 많을수록 차단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B를 막는 건 SPF. 이건 숫자로 나와 있어요. 뭐 35, 55, 75,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가 길수록 우리가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PA 4 이상 그리고 SPF는 50 이상이면 충분히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크림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무기자차 그리고 유기자차.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 우리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죠? 화학성분을 얼굴에 발라서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남자분들이 특히 선크림 바르는데 얼굴이 하얘서 저는 이게 불편해서 못 발라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무기자차예요. 하얘지는 백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물에 쉽게 녹기 때문에 그게 녹아서 눈에 들어가서 좀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림성도 조금 불편한 편이죠. 쉽게 발라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크림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발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 하얘지는 백탁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단점은 무기자차는 겉에서 막아주지만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이 피부 안으로 흡수가 돼서 자외선을 받아들이고 자외선을 열로 분해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안에 유기화합물이 들어가 있고 열도 발생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혼합자차라는 성분도 많이 나와 있어요. 발림성도 좋고 백탁 현상도 좀 적지만 사실 조금 가격은 있는 편이라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거예요. 나는 트러블도 안 나고 뭐 발라도 크게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사실 아무 제품이나 쓰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성인이신 분들은 성분뿐만 아니라 타입도 중요해요. 로션보다는 크림에 유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성인이신 분들은 로션 타입이나 젤 타입을 발라드리는 걸 권해드리고, 반대로 나는 유분기가 좀 적고 너무 건조해 하시는 분들은 발림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션보다는 크림 제품이 조금 더 좋고 발림성이 우수한 유기자차를 추천드립니다. 나는 제품 잘못 바르면 트러블도 올라오고 얼굴도 붉어지고 따끔거려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가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기자차를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저한테 맞는 선크림을 이제 딱 찾았어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발라야 돼요? 사실 바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 양, 어떻게 바르냐, 얼마나 자주 바르냐입니다. 권장하는 양은 흔히 쉽게 500원짜리 동전만큼을 얼굴에 발라야 해요. 손에 실제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르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얼굴에 발랐을 때 한 번에 흡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덕지덕지 발라지는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꽉 채워서 펴발라줘요. 충분히 흡수가 되면 한 번 더 발라요. 두 번에 나눠 바르면 놓치는 부분도 더 꼼꼼히 채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부 진단기를 찍어 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한 번 발랐을 때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한 번 더 발랐을 때의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극명하게 처음 발랐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빈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발라주면 조밀하고 밀도 있게 선크림이 발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덧바르는 거예요. 선크림을 실제 바르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 한 12시쯤에 한 번 더 발라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저는 집에만 있는데 발라야 되나요? 창문이 크고 실내 공간이 밝다, 햇살 때문에. 이럴 때는 중간에 한 번 더 발라주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만약에 실내에 창문도 없고 좀 어두운 공간인데 그냥 조명만 있다 하면 너무 집착적으로 바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선크림은 도대체 언제 바르는 게 좋을까요? 무기자차는 위에다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르자마자 얘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무기자차는 유기화합물이고 피부가 흡수돼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흡수되고 작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게 보통 20분에서 30분이에요. 그래서 나가기 한 30분 전에 미리 선크림을 바르시고 나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보면은 가을 겨울 햇빛이 더 따갑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을 겨울에도 선크림 좀 어떻게 바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바르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여름에 자외선 지수가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햇살이 없다고 자외선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두운 날, 우중충한 날에도 늘 우리는 자외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원장님, 그러면 얼굴 말고 평소에 좀 잘 발라주면 좋은 부위가 또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곳이지 않을까요? 어디냐면 눈가, 그리고 목. 선크림은 자외선을 차단해서 색소 합성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피부 노화를 전반적으로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선크림을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 도포해주시면 잔주름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경우에 입체적인 부분, 코나 볼, 턱 부분이 마스크에 의해서 쉽게 닦여져 나갑니다. 중간에 덧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얼굴에도 색소가 생기지만 몸에도 색소는 생겨요. 특히나 이 손등에 흑자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손등도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근데 아까 그 선크림 이렇게 필수로 계속 바르게 되면은 태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깨끗이 씻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특히나 제가 덧바르라고 하면 그냥 뭐 얼굴에 먼지도 있고 크림 있는데 발라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죠. 덧바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안만 신경 써서 잘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세안 방법은 이중 세안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일을 녹을 때는 오일로 잘 녹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로 첫 번째 세안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시면 얼굴에 쌓여있던 선크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선크림이랑 같이 쓰면 좋은 뭐 성분? 제품 이런 것도 있을까요?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면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같이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 중에 항산화제, 뭐 비타민C나 비타민 E 앰플 같은 거를 도포해 주시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선크림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피부 보습이에요. 피부가 건조하면 당기고 잔주름도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까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뭐 함습제, 피부 보습을 해주는 크림이나 로션 타입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선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색소나 홍조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염이나 피부암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중에 선크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 3가지, 자외선 차단력을 확인하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덧바르는 거, 다시 점심에 한 번씩 발라주는 거, 이 점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지우는 겁니다. 마무리까지 잘 챙기시면 우리 피부 건강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선크림을 언제부터 바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좀 안 발랐는데 공부를 하면서부터 좀 꼼꼼하게 자주 덧바르는 습관을 갖게 됐죠. 그럼 한 최소 10년 이상. 제가 아직 나이가.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환자분들 중에 선크림을 좀 꾸준히 잘 바르신 분들의 특징? 공통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선크림을 습관적으로 잘 바르시는 분들은 확실히 나이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선크림을 자주 바른다는 거는 내 피부에 관심이 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동안으로 보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